예,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답 나왔으니까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거 설마 기억으로, 니은으로, 디귿으로 시작하는 말을 주겠어? 전부 다 기억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 기억 중에서 모음으로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사전에 올릴 자모의 배열 순서 찾기 문제는 거의 모음에서 결정납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 있는 것은 48쪽의 내용하고 이제 47, 48쪽의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남북한 언어 차이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으니 그냥 참고로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 보시면 되고, 그 47쪽에 보면은 그것도 하나 읽어두세요. 아, 사전 등재 순서 미안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야, 답. 이게 답입니다. 요거 문제였고 요게 답이었고, 그리고 한글 명칭의 변화, 이것도 봐두세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국어의 통사적 특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장적인 측면이죠. 문장적인 측면에서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차고,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인 그런 어순, 그리고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온다. 이거 외에 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나머지 특성들은 거기 진도를 더 해 나가면서 하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언어와 국어 해가지고 국어의 특성을 설명을 다 한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여기서 뭐 이걸 갖다가 더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두십시오. 48쪽을 설명을 했는데, 48쪽을 설명했는데, 자, 49쪽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국어의 역사죠.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국어사라고 하고, 그래서 잘 봐. 49쪽부터 어디냐면은 어디냐 이거 음 붙이면 안 돼. 125쪽까지가 국어사라고도 하고 고전문법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제 아까 온라인 수강생들 오해 없게, 그냥 여러분들 진도는 PPT대로 그냥 똑같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고 강의 노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 고전문법이라고 하는 1권 말하는 겁니다. 1권의 고전문법이라고 하는 49쪽부터 125쪽은 현대문법이 다 끝나고 어문 규정이 끝난 다음에 할게요. 그게 있어요. 교재에다가 순서를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는 내 마음이에요. 교재를 잡냐, 이 집필한 내 마음인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할까 할 때 저는 여기서 그래 옛날 거, 현대 거, 옛날 거, 지금 거 해가지고 고전문법, 현대문법, 어문 규정 이렇게 순서를 잡아 넣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현대문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전문법 보면 진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죠. 그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것과 현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 강의에서는 고전문법은 여기 현대문법하고 어문 규정이 끝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자, 잘 따라오세요. 책으로 128쪽. 그러니까 울면 안 돼. 갑자기 왜 중간에 훅 뛰어 넘어가요? 안 할 거죠. 그런 게 아니랍니다. 아닌 거예요. 고전문법 요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그 때문에 책으로는 이제 어디 보냐는 128쪽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중간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할 거니까. 이제부터가 그리고 이제 문법의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템포 이제 마음에 가다 둡시다. 자, 우리 소방국어는 이론 문법에서 많이 출제돼요. 알겠죠? 그 때문에 이제부터가 문법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똑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 여기서 중간에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요게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차에 넣어드린 강의 자료거든요. 강의 자료예요. 여기 보면 여기 블로그 있으니까 블로그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28쪽의 음은 봅시다. 음운이란 기본적인 노란색을 중심으로 설명해 놓으면 되고, 강의 노트는 이게 이제 색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형광펜이나 이런 걸로 밑줄을 그으시면 되는데, 자, 음운이라는 것은 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먼저 세상에는 음성이 있고 음운이 있어요.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그냥 말소리니까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사람 목에서 입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다 음성이라 그래요. 하지만 음성이 음운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를 담아야 돼요. 의미를. 그래서 여기 뜻 알아둡시다.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갖다가 음운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 해주자고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배어죠, 배어.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받침에 있는 자음을 달리 썼어요. 받침에 있는 자음을 달리 썼더니 여기서는 고음인데 여기서는 공이 됐죠. 볼이 됐죠. 아, 자음은
의문에 속하는구나.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곰의 받침과 공의 받침의 자음이 달라서 단어의 뜻의 의미가 변별이 되었구나. 구별이 되었구나. 아, 의문은 첫 번째 자음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의문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감하니까 다른 말 됐죠. 가운데 소리인 모음을 달리 했더니 뭐가 된가? 의미가 변별됐죠. 아, 의문은 기본적으로 의문의 개념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구나. 이 개념을 여러분들 다른 직렬 시험에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구나 라는 것이 바로 의문이지만 의문을 갖다가 문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바로 의문이구나를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의문은 그러해요. 그래서 의문은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말소리를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가지고 크크 계열은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그 영화 홍보는 절대 아닙니다. 저하고 상관없는데 국어 선생이니까 난 좀 영화를 좀 실망하긴 했는데 그 나란 말싸미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나와요. 보면은 기억을 발음하는 것을 입에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아보려고 이 궁녀가 그 스님의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기억을 발음해 보거라 해가지고 크크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소리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의문이고 기본적으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의문이다. 그래서 의문은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말한다. 오케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128쪽 들어가 있는데 어디냐? 129쪽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게 이제부터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문은 기본적으로 분절 의문이 있고 비분절 의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의문이라는 게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였죠. 소리의 최소 단위였는데 그 뭐라고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의문인데 꼭 자음과 모음만이 의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이런 거 있지요. 어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억양도 의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자음과 모음처럼 분석하고 나누고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 또는 초분절 의문이라고 해요. 학교 교과서에서는 비분절 의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길이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해야 됩니다. 표준 발음법 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긴 눈이니까 짧은 눈이니까 소리의 길이 장단이라고 하죠. 장음이야 단음이야. 그 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동음이의어죠. 사람의 눈도 똑같은 눈이죠. 라고 할 때 사람의 눈은 짧은 눈 또는 긴 눈으로 발음해야 될까? 이거 되게 어려워요.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 국어는 분명히 소리의 길이를 의문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하늘 아이고야. 이거 뭐예요? 눈이죠? 참고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 스노우 체인, 스노우 타이어 이렇게 말하는데 스노가 맞습니다. 이게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외래어 표기법. 스노가 맞아요. 오우로 가지 않습니다. 100% 규정이에요. 스노가 맞고 창문은 윈도가 맞는 거야. 알겠어? 했을 때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긴 눈으로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눈사람, 눈보라 이렇게 길이로 발음해야 돼요. 하지만은 뭐가 된 거야? 이 눈. 그치? 이 눈은 그냥 짧은 눈이에요. 이 얘기 나중에 할 게 좀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소리의 길이도 비분절 의문 안에 포함이 돼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좀 강약 정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재작년에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의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하고 억양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알겠죠? 이건 비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하지만 분절 의문을 시험에 주로 내겠죠. 자음하고 모음, 반모음은 이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의문은 기본적으로 자음 19개, 모음 21개, 그 다음에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해가지고 총 40개의 자모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종대왕님이 처음 글자를 만드실 때는 기본 28자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이제 확대되어 나가는 방식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자음 모음 쉽죠? 그래서 자음 모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129쪽. 129쪽. 자, 129쪽. 이 표.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표는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울 것이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표는 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공부의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번 외워봤을 겁니다.
나는 이 표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음체계예요. 자음체계. 모든 자음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모음 자음 여기 다 들어있는데 기본적인 자음체계입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 내는데 기본적인 자음체계 외우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독서실이나 이런 데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자주자주 보는 거 있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주무시는 방 벽에다가 뭐 이렇게 눈 뜨자마자 보는 거 기본적으로 얘 어여 붙여 놓으세요. 나중에 붙여 놓을 거 많은데 이거 초반이니까 어여 붙여 놓으십시오. 자, 자음이에요. 자음. 국어의 자음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크게 소리나는 위치, 조음,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와 앞에서 뒤에요. 양수는 입술 소리, 얘는 뭐야? 목구멍 소리, 후음.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방식이죠.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음을 분류하는 체계는 무엇에 따라서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소리나는 위치와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입술에서 나면 양수능, 입술 소리라고 하죠. 해보면 돼. 비읍. 비읍의 발음. 해봐 같이. 뭐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입 모양만 해봐도 좋아요. 브 하면 의가 들어간 거고 비읍의 정확한 발음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치조음 이거 여러분들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죠. 했을 때 이 치자 이에서 만들어낸 소리 디귿 이런 식으로 이 끝에서 만들어내는 소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구개라 그래서 여러분들 윗입술, 윗니빨 이렇게 쭉 하면 입술의 천장인데 여러분들 혓바닥으로 이렇게 입천장 긁어보면 딱딱해요. 우들두들 딱딱하죠. 그런 걸 딱딱할 경자를 쓰고 입에 개, 덮개, 뚜껑이라고 해서 구개음이라고 그래요. 구개음. 입천장 소리라고도 해요. 강한 딱딱한 또는 강한 입천장 소리라고도 해요. 우리말로는 구개음이라고 합니다. 구개음이란 말 알아둬야 돼요. 구개음화 하니까. 그래서 지읒을 발음해 보면은 치 해가지고 딱딱한데 여기 어디서 지읒이 나요. 입술이 떨어졌다 마찰하면서 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면 말랑말랑한 입 뒤에 목구멍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혀가 끝에가 다 있다가 떨어지면서 크크크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입니다. 나란 말씀이 영화에 보면 나와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따서 기역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음하고 모음은 상형 문자에서 시작됐어요. 소리의 디자인이 소리에 반영되는 그런 원리를 취하고 있죠. 요거 지금 제가 시간상 너무 길게 이런 걸 길게 설명하면 피곤하니까 예를 들어서 목구멍도 하면 목구멍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여린 입천장인 말랑말랑한데 혀나 어디 부분이 닿아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공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음은 목구멍 하는 소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위치가 앞에서 목구멍 뒤로 넘어가는 앞 뒤에 따라서 양수음, 치조음, 경국의 연국의 흠,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구분하는데 요거 지금 여러분들 이 교재 129쪽 표에는 한 번 더 돼 있는데 이게 표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전부 다 제가 다 혼자서 수작업한 PPT예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함부로 원래 줄 수 없는 거 이거. 내 영업 비밀이야. 백종원의 집밥백 선생 백종원 선생께서 자기의 모든 레시피를 골목식당 백 선생께서 책으로 다 낸 거나 마찬가지야. 영업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두껍잖아요. 값도 저렴해요. 이게 PPT는 좀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여러분들 왼쪽에 있지만 저는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까지가 울림소리고 여기까지가 안울림이라 그래서 울림을 유성음, 성대를 울린다, 성대를 울림이 있다, 성대에서 소리 나는 것이 있다. 이거 반대구나. 미쳤구나 내가. 자, 무성음, 안울림. 그 다음에 유성음, 울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성과 유성으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들 목에는 성대가 있어요. 이 성대는 인간만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 성대를 잘 울리게 해가지고 노래도 잘하고 그 다음에 성대를 잘 울리게 해가지고 뭐도 하는 것이냐면은 발음, 소리 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했을 때 이쪽은 성대를 울리지 않는데 성대는 이게 목에 있는 거니까 잘 손을 두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뭐 해볼까? 이 비읍, 입술 소리인 비읍을 발음해 보면 좋아요. 하지 말고 비읍의 기본적인 발음인데 성대를 잡아볼게요.
소리만 나면 돼요. 소리만 나면 되기 때문에 성대를 울리지 못하도록 목을 잡고서 발음하더라도 비읍은 나는 거예요. 비읍은. 하지만 얘의 정확한 발음 미음은 성대로 울리는 울림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음의 정확한 발음은 하는 거죠. 무 하지 말고 무는 의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하고 안 나요. 성대를 잡으면은. 왜냐면은 성대로 울리는 유성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은 성대로 울리지 않는 무성음, 이쪽은 성대로 울리는 유성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노란 양말이 바로 유성음. 나머지는 소리를 울리지 않는 무성음. 이거 울림소리 노란 양말 아마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 나이 드는 고등학생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 한 다음에 얘 설명해 줄게요. 성대로 울리지 않는 이 소리들은 다시 또 성격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나뉘는데 파열은 말 그대로 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지만 복부를 때렸더니 복부 파열했죠. 내장 파열할 때 얘는 이 막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입술을 막았다가 펼치면서 푸 하지 말고 의가 들어가니까 입술을 막았다가 파열하면서 이렇게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파열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체계. 오케이? 끄도 의가 들어가지만 이거 얘기 나중에 할 게 있지만 모음이 들어가야지만 된소리 구분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찰음은 쉽잖아. 끌리는 소리인 거예요. 파열하지 않아요. 빵 터지지 않고 계속 발음할 수 있죠. 계속 발음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찰음이 있고. 파찰은 뭘까? 파열하면서 마찰하니까는 파열하여서 마찰했네요. 알겠죠? 그래서 파찰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빵 터지면서 끌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즈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파찰음. 얘 지우고 복잡하니까. 그리고 울림소리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성대를 울리면서 코를 울리면 비음. 성대를 울리면서 흐르는 소리면은 유음이라 그래요. 유음. 이거 설치음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유음이라는 말로 외워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유음아, 비음아 이런 거 다 말하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미음을 예를 들면서 미음은 성대를 일단 울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코도 울려요. 코를 붙잡으면은 미음, 니은, 이응은 소리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유음 같은 경우는 성대만 잡으면 소리가 안 나지. 안 나지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음이라 그래요. 뭐 다 필요 없고 발음 한번 꼭 해보세요. 발음 한번 꼭 해보시는데 요 자음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한 상태로 어여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표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국외음화는 무엇이냐, 양순음화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해야 되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자음이고 모든 모음 있죠. 모든 모음도 다 울림소리에 속해요. 아야 어여 할 때 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모음이 다 울림소리에 속해요. 그러니까 울림소리는 비음야, 노란 양말 외에 모든 모음이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어의 문체계. 확인됩니까? 이런 거 두 번 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여 벽에다 붙여놓으셨고 시험 문제는 뭐 여러 군데다 다른 데도 쓰지만 아예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봐요. 비읍은 조음 이치로는 양순음이며 조음 방법으로는 무성음이며 파열음 예사소리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 4개를 쭉 풀었으면 맞나 하다가 실수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문제는 쉽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너무 올드한 문제는 요즘에 내진 않더라고. 하지만은 소방국어는 몰라요. 왜냐면 문법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얘기가 129쪽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그리고 65번에 의문의 개수를 세시오. 의문의 개수를 세시오. 조심하세요. 어머니 할 때 첫 소리에 이응은 없는 거기 때문에 미음, 니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로서 얘 몇 개예요? 5개입니다. 의문의 개수를 세시오. 조심하세요. 첫 소리에는 이응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했지? 그럼 얘는 뭐예요? 더하기 이응으로서 2개인 겁니다. 받침의 이응은 있는 거예요. 뭐 그걸로 푸시면 되기 때문에 129쪽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교재에는 없는데 하나만 좀 멈춰서 이야기 하나 하고 갑시다.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강의 노트에다 넣어놨으니 지금 하나 넘어갈게요. 다른 직렬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처음에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셨을 때는 얘에 대한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얘는 그냥 이거였었어.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게 아니지. 기역을 갖다가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뭐라고 하셨냐면 얘는 군자 초발성 해가지고 군자를 처음 발음할 때 나는 소리다라고 했으니 얘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최세진 선생께서 훈몽자회라는 책을 지으면서 이 여기다 이름을 달아 주었어요. 훈몽자회는 다른 직렬 시험에서 나왔는데 이제 어린이 한자 학습서죠. 거기다가 이제 한자를 학습하기 위하려면 어린이들이 한글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이미 지나고 한글이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이 되면서 한글로 한자를 학습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한글 없었으면 큰일 났어. 그런데 한글로 한자를 학습하는 어린이 한자 학습서에 하려면 한글을 알아야지. 그래서 얘는 기역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먼저 이름이 있으니까는 요거 다른 직렬 시험에서 몇 차례 나와서 하나 얘기하면은 자 기역이죠. 헷갈리는 사람 없을 거야. 디귿하는 사람 없죠. 디귿인데 조심하세요. 키역이 아니에요. 키윽입니다. 키윽이에요. 얘가 비정상이지? 그지?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으로 가야 되잖아. 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기윽하고 기윽이라고 안 하고 기역으로 갔죠? 내 잘못이 아니에요. 최세진 선생께서 이렇게 이름을 달아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시의시 아니고 시옷으로 가는데 헷갈릴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되어가지고 공직사회로 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위공직도 가시고 나중에도 훌륭하신 분 되잖아요. 그럴 때 뭔가 나라에서 뭔가를 정할 때 처음에 잘 적어야 돼. 잘 정해야 돼.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정할 때 이 사람이 기역으로 갔기 때문에 다 기역이 된 거야. 처음 할 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 교재의 순서를 따라가지만 그때그때 얘네들을 넣어주면서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순서로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이 순서가 맞다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심사 고민하고 정말로 숙지해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주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는 잠깐 자음 모음의 이름하고 발음을 가는 게 좋죠. 자, 조심합시다. 키윽이에요. 알겠죠? 피옵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어디 있어? 티귿이 아닙니다. 티읒입니다. 티읒이에요. 얘가 헷갈리는 얘 때문일 거야. 얘가 원래 디읒이 되어야 되는데 디귿으로 가버렸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윽하는 사람인데 정말 여러분 윽하고 쓰러질 거예요. 히읗 발음은 물론 히읗으로 발음하겠죠. 하지만은 히읗 해서 여기다가 윽으로 간다거나 흑 이렇게 디귿으로 쓰면 다 뚜껑 열리는 겁니다. 해서 얘는 끄가 아니라 쌍기역, 쌍디귿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이제 표준 발음. 얘의 발음은 뭐예요? 얘는 만약 이렇게 디귿이 있다, 지읒이 있다라고 할 때 원래 일반적으로 이 뒤에 조사나 접사와 어미와 같은 아직 조사, 접사, 어미가 모르는 걸 내가 알아. 조사, 접사,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 어음은 그냥 넘어가서 디귿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너 옷이 예쁘다 그러지 옷이 예쁘다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꽃이가 아니라 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조사가 오게 되면은 그냥 연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디귿이 디귿을로 시옷을로 바뀌어서 발음해요. 재미있죠. 지읒이 지읒을로 시옷으로 바뀌어서 넘어가요. 귀를 막고 물어봐. 그 누구도 디귿이 지읒이 치읒이로 발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은 디귿이 지읒이 치읒이 키읔키로 발음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전에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라고 표준 발음을 설명했지만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처럼 디귿이 지읒이로 발음하기 때문에 표준 여러분들의 대중적인 발음을 인정해서 이렇게 발음으로 해주지 않나 라고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걸 규정해 놓았어요. 어문 규정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니까는 자 여기서 자음에 대한 명칭 발음할 때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알겠죠?
한번 해주고 넘어가야지. 이것도 봐봐. 별것 아닌데 이걸 누가 몰라.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언급하지 않으면 의문이 생겨요. 시간상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는 않았더니 자 이거 보시고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발음하면은 쌍기여 기 쌍기여 끼로 갈 수가 없고 쌍기여 기 쌍지의 시 쌍시 땅 쌍디그 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쌍디그 시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 여러분들 책으로 여러분들 130쪽인데 오타가 하나 있어요. 좀 고쳐주세요. 요놈 자 130쪽 오타 하나 고쳐주세요. 130쪽에 요놈 하나만 일단 좀 먼저 좀 고쳐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프린트의 메뉴에 있는 블로그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정오표 다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올려놓았으니까는 따라오시면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타가 한두 개 좀 있어도 좀 용서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도 없는 편이긴 한데 있는 건 제가 그때그때 반영하고 최신의 것들로 반영해서 넣으니까는 130쪽에 요거 오타 하나만 워라고 써져 있는데 잘못됐어요. 위가 맞아요. 자, 됐죠? 요거 하나 여러분 말려드리면은 나 별표 몇 개 칠까? 여기 국어의 의문책에 여기 모음 있지? 이거 단모음 분류표라고 하는데 여기다 왕별 쳐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는 아까 단모음 분류표, 그러니까 단모음이란다. 자음 분류표 어여 공부하시고요. 얘를 단모음 체계라 그래요. 단모음이라고 해요. 단모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단모음인데 얘는 반드시 외우시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계속 보세요. 단모음 체계. 앞으로 계속해서 써먹을 겁니다. 의문현상이 끝나게 되면은 뭐예요? 표준 발음법에서 또 나오고 표준 발음법에서 끝나게 되면은 또 외래어 로마자 표기법 할 때 또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단모음 체계 분류표는 어여 집에 가서 여러분들 가장 자주 그 보는 벽 있죠. 거기다가 큼지막하게 그려다가 여러분들 벽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오타 났습니다. 이거 위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단모음 분류표 몇 개입니까? 10개인데 단모음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130쪽에 단모음 혀의 앞뒤 위치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했는데 일단 이거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모음은 여러 가지 모음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자, 얘 한번 발음해 보세요. 얘를 발음해 보면은 이렇게 입술과 입안의 구강 구조와 그 다음에 혀의 위치를 전부 다 고정한 상태에서 전체 변화가 없이 계속 발음할 수 있어요. 이 숨만 대면 계속 발음할 수 있죠. 이 얘는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10개예요. 그런데 얘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야, 야, 야. 입술이 벌어지죠. 혀도 뭐가 되는 거 펼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뭔가 두 개가 결합된 녀석이야. 그렇지 않고선 입술이, 그러니까 입의 모양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중모음이라고 그래요. 삼중모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취하게 돼 있어요. 얘는 단모음 10개예요. 요거 꼭 공부해 두세요. 앞으로 이거 엄청 잘 써먹습니다. 단모음 10개예요. 단모음 10개. 이거 좀 고쳐주시고 단모음은 10개예요. 10개. 그래서 단모음은 이렇게 원래는 사람의 코가 있고 윗입술, 윗니빨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아랫입술, 아랫니빨, 입술이 뾰족하네요. 이렇게 했을 때 원래 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모음 사각도라고. 요 안에서 이, 에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걸 그린 건데 그냥 이렇게 이거로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위, 왜, 뭐 이런 식으로 조금하게 가는데 그걸 펼쳐가지고 보기 편하게 만든 게 이것이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고 했을 때 자 단모음은 10개예요. 10개. 무조건 외우세요. 다음 중 단모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10개 외우시고 이 녀석을 또 구분해 보아야 되겠죠. 아까 자음을 구분한 기준은 발음하는 위치와 발음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자음은 분류했잖아요. 단모음은 3개예요. 그래서 혀의 앞뒤 위치,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음해 볼래요? 이를 발음해 보면 좋아요. 이거는 뭘 되게 조그마한 입 구강 구조 안에서 서로 달리 발음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해보면 좋아요. 이 해보면은 이빨 안쪽에 윗니빨 안쪽에 다시 한번 윗니빨 안쪽에
여기 위에 있는 경구개 쪽에서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돌면서 이 발음이 되어요. 이 발음이 돼요. 이 해보면 알아요. 윗니빨 뒤쪽에. 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앞니빨이 빠지는 사람들 있죠. 어린 아기들. 앞니빨 빠지신 분들, 어르신들 보면은 이가 빠져가지고 틀니 차시는 분들 보면은 이 발음이 세면 이 하고 새는 거예요. 이 하고 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어르신들 보면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일단 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윗니빨 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웃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가 윗니빨 뒤쪽에서 위쪽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앞니빨이 없으면 발음이 세요. 근데 이거 발음해 볼래요? 하면은 딱 봐도 얘하고 얘를 갖다 구분하면은 이게 이보다는 뒤쪽에서 그리고 목구멍 깊은 안쪽에서 발음하죠. 그래서 얘는 높은 곳에서 발음한다 고모음, 앞쪽에서 발음한다 설 혓바닥에, 전 앞쪽에서 발음한다 전설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저모음이면서 후설모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뭐 이제 설명하면 되나? 얘는 입술을 동그랗게 발음한다 그래서 오 이런 식으로 입술을 동그랗게 발음한다 그래서 원순모음, 그리고 얘는 입술을 동그랗게 발음하는 원순모음이 아니라 그래서 비원순모음 또는 평순모음이라고 합니다. 비원순 또는 평순모음이라고 해요. 왜? 하면 입술이 평평해지잖아. 이 하면 입술이 평평해지죠. 그래서 평순모음 또는 이 비원순모음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얘기합시다. 기초적인 것부터 이야기하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 단모음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 거야? 발음이 굳어가지고 쭉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지금 더 있어요 화면이. 단모음이 아닌 게 있죠. 단모음이 아닌 게 있지. 디자인상으로 얘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단모음은 맞아요. 왜?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 어이 하지 않잖아요. 참고로 세종대왕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얘는 어이였었어요. 단모음이었어요. 단모음. 그 당시에는 어이 그랬지만 지금은 라고 지금은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단모음이 아닌 녀석이 두 개가 있지. 당연히 이 두 개예요. 두 개. 알겠어요? 자, 위하고 왜 발음해 볼게요. 위, 왜 이런 식으로 입술이 벌어지죠.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얘를 갖다가 왜 단모음으로 발음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단모음이 되니까 그런 거지. 그치? 단모음으로 외를 발음해 볼게요. 좀 웃긴데 아마 이런 영어로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왜 이런 것들? 참회할 때 집에서 잘 해봐야 돼요. 참회할 때 이 외가 순간적으로 단모음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위하고 외가 단모음 발음이 되어요. 그래서 사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위하고 외는 단모음인 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이중모음 발음도 하고 있으니 그걸 인정해 주어서 위외를 이중모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단모음이 아닌 것은 아니니 단모음 체계 안에다가 넣어준 거죠. 오케이?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여러분들 이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현재 지금 표준국어 대사전 오늘 당장 어플 다운받으세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여러분들 사전 검색해 봤나요? 사전은 만약에 내가 집 이런 식으로 단어를 찾았어. 그러면은 사전에서는 집으로 발음하라고 표준 발음까지도 사전에서는 다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이지. 참고로 이걸 대괄호라고 하거든요. 대괄호의 쓰임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 할 때는 이렇게 표준 발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표준 발음을 설명할 때는 왼쪽 오른쪽에다가 대괄호를 적어줍니다. 그런데 잘 봐. 자, 왜라는 녀석을 해볼게요. 왜라는 녀석을 해볼게요. 자, 아까 왜는 뭐라 그랬어요? 첫 소리에 이응은 없는 것이니까. 어쨌든 왜라는 녀석을 발음하면은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당연히 얘가 단모음이니까는 여러분들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왜? 근데 재밌는 게 얘를 이중모음으로도 발음을 한다 그랬죠. 근데 재밌는 게 언어는 기호성이 있잖아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면은 사전에서 얘 기능을 검색이 되어 있으니 얘를 갖다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글자로 제공해 주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왜 발음해 보세요. 단모음은 으로 가는 거지만 얘는 단모음이라고 단이라고만 쓸게요.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근데 얘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은 왜. 자, 이중모음으로 얘를 발음한다고 봤을 때 얘를 표기로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안 되지. 얘는 단모음이잖아.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왜? 또 뭐 있을까? 이런 말은 없잖아. 안 돼. 또 뭐 있어? 왜? 또 뭐 있을까? 얘는 아니잖아. 그죠? 자, 여러분들 해봐야 돼. 물론 안 하면 그냥 외우면 돼. 왜를 이중모음으로 하면은 왜를 얘일까요? 위에 있는 놈일까? 아래 있는 놈일까? 얘를 말이야. 위에 있는 놈일까? 아래 있는 놈일까? 가만히 해보세요. 난 시간 없으니까. 얘예요. 얘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 얘는 뭐예요? 이중모음인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가댁을 갖다 왜가 이렇게 되면 뭐야? 이게 장음 표시인데 장음 표시는 나중에 할게요. 왜 가도 되지만 왜 가도 된다고 이렇게 사전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괴물, 국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든 나온지 알아? 여러분들 다음 중 발음의 개수가 가장 많이 되는 것은 했을 때 일단 괴물이나 국회 같은 경우는 발음의 가지수가 2개가 되죠. 알겠어요? 이런 것처럼 발음의 가지수가 더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 만약에 귀를 팠다. 귀를 갖다가 팠다 그러면 뭐예요? 단모음은 얘겠죠. 그죠? 단모음은 얘겠죠. 근데 분명히 위 계속 해봐야 돼. 위. 분명히 이중모음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이중모음이 있는데 얘를 뭐로 적지? 얘를 이중모음으로 뭐로 적지? 발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모음으로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서는 얘를 갖다가 따로 표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갖다가 단어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만 발음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 외가댁 할 때 왜를 갖다가 단어 검색하면은 얘도 되고 얘를 갖다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얘만 있다고 해서 얘가 단모음만 발음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중모음도 발음하는데 이중모음으로 표기할 발음 기호가 없어요. 영어로 따지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특수문자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데 발음 표시 기호에다가 영어 알파벳이나 특수문자 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얘는 뭐가 된 거야? 이중모음이 있지만 발음 표기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글이 완벽한 글자예요. 한글은 정말 훌륭하지만 모든 걸 다 표기할 수 있는 글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발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발음해? 한글로는 표기 안 되잖아.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기 글자를 안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한글로 표기할 기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원칙, 자, 암기합시다. 위외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했을 때 위는 어쩔 수가 없고 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모음 표기, 이렇게 이중모음 표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위는 모른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만 나오게 얘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올라나 그냥 비문학처럼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김치 찌 개가 맞아 찌 개가 맞아 기억에서 진짜 많이 보는데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알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제부터 무조건 찌개는 멍멍이개를 먹는 거예요. 내가 멍멍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찌개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 틀리면 쪽팔립니다.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쓰는 집이 생기느냐. 그 이유는 어이의 애하고 아이의 애가 발음이 구분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어이의 애보다 아이의 애를 발음을 그냥 입을 크게 해서 라고 발음하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소방 공무원 될 거라서 뭐 그런 게 없는데 만약에 내가 뭐 스튜어디스나 아니면 아나운서나 뭐 기자나 뭐 이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발음할 때 이런 발음을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해서 단모음 10개다. 단모음 10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봐봐. 분명히 단모음은 10개인데 이 네 녀석이 불안불안하지? 정확하잖아. 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오 개입될 여지가 없죠. 정확하죠? 근데 이 네 녀석은 왜 그럴까? 나중에 고전문법 할 때 제가 한 1분만 한 30초만 맛만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드셨던 15세기에는요 단모음이 아래야 본 적 있어요? 거기 그 나란말씀이 보시면 돼요. 이, 그 다음에 오, 아, 우. 원래는 오를 이렇게 표기했었죠. 처음에는. 원래 15세기에는 단모음이 이렇게 몇 개였냐면은 7개였었어요. 옛날엔 모음이 단순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근대국어 17세기, 18세기를 겪으면서 단모음이 7개였던 것이 10개로 늘어난 거예요. 아래아가 아웃되고 이 네 녀석이 새로 들어갔죠. 근데 아직까지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정확한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설명이죠. 그 당시에는 모음이 되게 적었네요. 아니야. 영어 알파벳은 5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 조선말은요 모음이 많다 보니까는 모음이 단모음도 많고 이중모음도 많고 모음이 많다 보니까는 다양하게 음성 상징어들이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쓰이는 것이죠. 난 개인적으로 많은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중모음이고 영어도 뭐 이렇게 이런 식, 이거 안 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중모음을 만들어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국어의 의문체계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이렇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 우리 현장 강의생들 요 내용이 어디 들어가면 좋냐면은 130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제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소방공무원 이번에 1차 교재를 내면서 요 내용을 갖다가 교재에서 넣지는 않았는데 질문들이 좀 있고 해가지고 요거를 넣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잘 들어오세요. 당장 블로그 가입하세요. 블로그에 일부러성도 있어요. 블로그에 이 반모음의 내용을 제가 화면에다가 똥 넣어놨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블로그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의 창이라고 생각해요. 다 하지 못하는 것 또는 그런 것도 있어. 이런 걸 굳이 책으로 쓰면 너무 돈 많이 들어가니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비용 부담이 있으니 프린트로 줄 때 좀 양이 많은 것들은 거기다가 넣어주기도 하는데 이 블로그에 제가 이 반모음의 체계에 대해서 화면 하나 딱 넣어놨으니 그냥 여러분들 보실 분들은 블로그 화면만 넣어서 보셔도 되고 내려받아도 되고 인쇄해도 됩니다.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다시 한번 얘는 블로그에 찾아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블로그. 반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해두긴 해두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있는 거 국외음화 현상이나 이런 거 할 때 더 써먹어요.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발음하지 못하고 다른 녀석과 결합해서 곁들여가는 반모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와 오를 발음했는데 얘를 따로따로 발음해서 얘를 완전한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이오예요. 오케이? 근데 얘를 빨리 발음해서 이를 순식간에 발음하면 요가 되는데 이오 얘를 순식간에 발음하면 이가 금방 끝나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를 오, 아, 우, 어와 결합해서 발음하게 되면은 요, 야, 유, 여가 되거든요. 요럴 때 이 이는 이야, 야. 순식간에 빨리 끝나는 발음이라 그래서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모음엔 이렇게 요런 표시를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요렇게 표기하는 것은 영어식 발음 표기. 왜냐하면 반모음 이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우리는 한글로는 발음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야, 유, 여의 이중모음은 이가 이 오와 우어를 만나서 순식간에 끝나는 반모음이 때문이다. 그러니 요야 유여는 반모음 이와 오의 결합인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진 녀석이다. 요야 유여. 오케이? 그리고 더 있어요. 이거 따로 이렇게 필기하지 마시고 블로그에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모음에는 오하고 우도 있어요. 노 아니야 이거. 얘가 뭘 만나서 얘가 요걸 만나면은 와. 얘를 만나면은 왜.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만나면은 워. 그 다음에
얘를 만나면은 왜? 이런 식으로 반모음 오와 우가 더 쓰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외에 뭐 얘로 이런 식의 이중모음이 더 있기는 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단모음, 반모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모음 있고 마지막에 이제 의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 국어의 의문책의 모음인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참 재밌지 않아요? 자음은 글자 수는 많은데 단순하죠? 단순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모음은 글자 수는 적은데 그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모음, 이중모음으로 훨씬 다양하죠. 참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디자인상으로 모음은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원래 세종대왕님이 글자만 드실 때 기본자에다가 오아, 우어, 초출자라 그래요. 요야, 유여를 제출자라 그래가지고 모음이 훨씬 더 복잡하고 모음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거 만약에 복잡했으면 죽는 거야 아주. 세종대왕님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단모음, 이중모음 이런 게 있다. 됐죠? 그래서 이중모음에 유것도 있으니까 유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 되겠고 그래서 단모음, 이중모음 그게 어려운 걸 설명한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걸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모음, 이중모음 그 다음에 기출문제 쭉 풀어두시면 돼요. 그리고 132쪽에 보면은 소리의 길이 이것도 의문 안에다 넣어야 된다 그랬죠. 비분절 의문으로. 하지만 소리의 길이는 그냥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표준 발음법에서 소리의 길이 장단음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그럼 이제 의문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이제 134쪽에 이제 의문의 변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134쪽에 의문의 변동. 이렇게 이중모음 씨가 넘어갈게요. 얘 하나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얘 있는 거 제가 지금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하나 설명을 하고 가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133에서 130 몇 쪽이니? 1에서 132로 넘어갈 때 교재에 없고 뒤에 있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건데 여기서 해야지만 타이밍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타이밍상 여기서 설명할 텐데 로마자 표기예요. 로마자 표기. 로마자 표기. 잘 나와요. 로마자 표기가 있는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로마자 표기를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 하죠. 부산할 때 P로 시작합니까? B로 시작합니까? 안 돼요. 어딨냐? 첫 소리에는 B예요. 고유명사니까는 B, 지명이니까. 그 다음에 USAN으로 이렇게 로마자 표기법 1람표가 있어요. 이거 어여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어여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T로 가지 않고 DAE 알겠죠? 그 다음에 어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전. 이런 식으로 로마자 표기법 1람표가 있는데 이런 게 있죠. 로마자 표기법 1람표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문정호예요. 문정호예요. 저 옛날에 고등학생 때 내 이름 영어로 써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썼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참고로 로마자 표기법으로 자기 이름 쓸 때 성 대문자 띄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 대문자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세 번째 글자 사이에다가는 붙임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거는 발음에 혼동상 우려가 있을 때 있으면 여기다가 대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여권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 고유명사를 적는 것이니 뭐라고 할 건 없지만 얘를 갖다가 로마자 표기법 1람표에 맞추려면은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권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요. 옛날에 국어 선생 아닐 때는 그냥 갔지만. 그리고 뭐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붙임표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로마자 표기법 1람표도 같이 연결지어서 봐두셔야 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를 자꾸 유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내가 잘못 적은 것처럼. 그리고 위를 위아더 표천가? 이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가져야 돼요. 외 같은 경우를 OI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경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로마자 표기법 1람표인데 이건 뒤에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에. 알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두면 좋고 설명은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진도가 있으니까 134쪽에 펴놓고서 여러분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네.